제목? 내게 취해 있던 그때. 아이디어는 좋은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왜 당신 팀에 꼭 투자해야 하는 거죠? 여러 벤처 투자자분들을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은 모두 한결같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보고 결정한다.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였습니다. 지금 제 눈을 보시면 아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발표에서 충분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사업 계획 발표였다. 발표장의 분위기는 내 당돌함과 당당함, 그리고 재치 만점의 대답으로 분위기가 들썩이고 있었다. 이건 무조건 되는 날이었다. 그렇게 당차게 사내 벤처 투자 피칭에서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내가 뭐라도 된 것 같았다. 주변의 칭찬과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고 모두가 나를 믿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늘 옳게만 느껴졌고 정답 같았다. 특히 팀에서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었다. 대기업에 입사해 항상 시키는 대로 정해진 틀에서만 늘 답답하게 일하던 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중독성 강한 마약과도 같았다. 그리고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쟁취했다고 느껴지는 나만의 착각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굴레와도 같았다. 그렇게 그때 나는 내게 흠뻑 취해 있었다. 365일 24시간 일 생각뿐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했다. 아들이 갓 태어난 시기였으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을 연달아 사용한 아내에게 육아를 모두 맡겨두었다. 너 정말 제정신 맞아? 좀 미친 것 같아. 라는 소리까지 아내에게 들었다. 이때가 바로 3개월 육아휴직을 요청한 아내에게 세상이 끝날 것처럼 정색하며 거절했던 시기였다. 정말로 그런 줄 알았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빠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나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엄청난 나만의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에 50권 정도 책을 읽어왔던 나였지만 그때는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남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땐 책들에서 하는 말들은 그저 모두 탁상 공론처럼 느껴졌다. 행동보다는 말만 가득한, 그리고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로만 보이는 모든 책들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직접 내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 현재의 순간에 있는 나만이 주인공이었고 진리였다. 책을 읽지 않았으니 주변을 돌아보고 의견을 들을 자세나 태도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좋은 것들을 많이 주워들었고 행동은 그런 척하려 했기에 겉으로 봐서는 남의 의견을 잘 듣고 수용하고 귀 기울인다고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은 내 표면을 어느 것 하나 통과할 수 없었다. 나와 같은 생각은 내가 먼저 한 것이기에 무시했고 나와 다른 생각은 틀리고 부족한 것이기에 무시했다. 결국 나는 보기 좋게 실패했다. 시작했던 사업과 론칭했던 서비스를 모두 정리했다. 세상 당당했던 투자 유치 발표가 있었던 날로부터 딱 1년 뒤의 일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기업의 경직적인 조직, 제대로 된 리더의 부재, 리더의 잦은 변경, 새로운 리더의 기존 사업 부정 등등. 이것들이 그때 생각했던 이유들이었는데 여기에는 모두 남 탓뿐이었다. 정말 그랬을까? 아주 유사한 아이템으로 비슷하게 업계에서 시작한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그 이후에 몇 년간 끊임없이 피버팅을 통해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렸다.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없었을까? 결국 나도 내가 제일 경멸한다는 이거 나도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와 다름없는 생각과 말을 하면서 성공한 그 회사를 볼 때마다 이때를 회상하곤 했다. 그리고 내 실패에 대한 변명으로는 피할 수 없는 유혹과 같은 합리화의 마법인 남 탓을 주로 이용했다. 그때 나는 모든 게 완벽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 내가 아닌 남들 때문에 내 소중한 기회와 시간이 날아갔다고 저주와 비난을 퍼부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러고 나서는 회사에서 하는 새로운 시도에 아주 냉소적이 되었다. 해마다 추진되는 새로운 프로젝트는 내게 이름만 바뀌어서 등장하는 아류작 같았다.
이놈의 회사에서는 절대 잘 될 리가 없다고 악평을 했고 내가 해봐서 안다고 장담했었다. 그리고는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회사를 다녔다. 미생의 박 과장의 태도와 별로 차이가 없었다. 뭐 그리 다들 바쁘다고 회사 일에 목매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봤자 모두 답답한 리더와 조직 문화로 한계가 있을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회사는 내게 밥벌이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렇게 여러 해를 다녔다. 딱 욕먹지 않을 만큼만 일을 했다. 그런 내 제한적인 태도와 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인정받는 상황이 오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영혼까지 바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때 그 시절이 더욱 우스워졌다. 정말 베베 꼬일 대로 꼬인 나였다. 내게 취했던 만큼 이젠 무기력과 냉소에 더 깊숙이 파묻혔다. 그렇게 회사 생활이 계속되고 그러다가 끝날 것만 같았다. 그 해도 여느 해처럼 회사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험에 함께할 사람을 공개 모집했다. 이런 모습은 늘 보아오던 것이기에 또 한껏 속으로 비웃어주려 했다. 참 회사가 돈이 많아. 이렇게 허튼데 계속 쏟아붓고 바로 버리고 바로 다시 하고 무한 반복이네. 그런데 그 순간 이렇게 뱉어내는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언제까지 이렇게 끝없는 부정과 비난 속에서 나를 밀어넣으며 지내야 할지 걱정스러워졌다. 정말 오랜만에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화려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 한 곳이 뜨거워졌다. 사내 공모 마지막 날 밤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지원했다. 내 이동 소식이 결정되던 날 팀장님께 말씀드렸을 때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셨다. 언젠가 신규 사업 조직으로 갈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많이 놀랐다. 그냥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을 일삼으며 시키는 일만 쳐내던 나를 보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 돌아보면서 잠시 내게 다시 취해보자면 그런 나를 내려놓은 상황 속에서도 새로움과 도전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숨길 수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도전은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잠시 회사 밖으로 나와 새로운 내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도전으로 이어졌다. 그땐 내게 정말 취해 있었다. 이젠 나도 안다. 그 적당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이 글을 쓰면서도 내게 적당히 취해 있다. 그때 어리석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내 기특함에 취하고 이렇게 작가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용기에 취한다. 어쩌면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취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 다른 누구도 내게 나만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스스로 취한 자만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취한 자만이 실패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게 오늘도 나는 내게 취한다. 스스로에게 취한 자만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초록준 작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현재 작가님께서 새롭게 도전 중이신 일은 무엇인가요? 혹은 아직 도전해보진 않았지만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동안 항상 현재를 담보로 삼으며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며 늘 참고 살았습니다. 지금 참으면 나중에 더 행복할 거야. 지금 괴로운 것을 견뎌야 더 큰 보상이 올 거야. 이런 남들이 정해놓은 생각을 맹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좋다는 학교를 가고 남들이 좋다는 회사를 다니고 남들이 좋다는 집을 사도 행복한 지금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들 이야기대로 계속 미루며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꼭 가보고 싶은 호주 곳곳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차를 타고 호주 대륙을 여행하는 로드트립도 해보고 싶고 캠핑카를 빌려서 생활하는 여행도 즐겨보고 싶습니다. 초록준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작년 초부터 가족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해요. 대기업에서 맞벌이 생활을 하며 나름 풍족하게 살아왔던 초록준 작가님 내외분에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힘겨운 시간이 찾아오게 되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곧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한국의 전형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에 밀어놓고 싶지 않기도 하셨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일단 정지시켜놓고 호주에서 1년간 살아보기로 마음먹게 되셨다고 합니다. 현재는 호주에서 아들의 주 양육자이자 아내의 공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아들을 돌보고 집안이 돌아가도록 챙기는 가족을 위한 일을 주로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운동과 독서, 글쓰기와 영어 공부, 기타 연습 등 자신을 위한 일도 하며 스스로와의 약속 역시 하나씩 지켜나가고 있다고 하십니다. 초록준 작가님께서는 본인의 휴직 전과 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휴직 전과 휴직 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우선 아들과 많이 가까워졌다는 점이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드는 새로운 생활 패턴도 크게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 전에 잠에 드는데요.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도 실행할 수도 없는 패턴이었어요. 덕분에 몸이 훨씬 건강해지고 피곤함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신경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나갈 일도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보니 괜히 차려입을 일도 없고 체면 차릴 일도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선 언제나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했었는데 여긴 그러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글 읽는 밤, 그 35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 내게 취해 있던 그때를 접하게 되실 구독자님들께 작가님께서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은 저의 11년간의 회사 생활의 최고 하이라이트와 그 이후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늘 가슴속에 담아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써내려가게 되어 매우 후련했습니다. 읽고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코봉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